올해 상반기 국내 수출 실적이 공개된 후 라면과 화장품 수출 성적이 놀라운 결과를 보이면서 관련주들도 다시 주목받게 되는데요. 살펴볼 이슈도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연구원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야, 이게 지금 음식료주 또 이제 더워지면은 또 이럴 때 또 한번 음식료주 한번 짚어볼 때가 됐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까지 지급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또 이래저래 또 재료도 받쳐주네요. 최근에 음식료주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오늘까지 네. 상반기에 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좋았죠. 네.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에 붙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KTNG나 삼양식품 같은 대형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 외에 중소형주들의 주가는 다소 부진했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에는 적어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내수 소비가 잠깐이나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저희 섹터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삼양식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참 이게 차트 보니까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지금 127만 5천 원 선까지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게 식품 회사로 우리나라 상장된 식품 기업으로는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예. 삼양식품이 사실상 지금 새 역사를 쓰고 그러게요.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올해 기준 삼양식품의 매출액은 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800억 보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기존의 대형주였던 오리온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에는 오리온에 준하는 수준까지 붙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마 한영근님이 생각하는 삼양라면하고 저희 세대의 삼양라면은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소장님 세대 삼양라면은 뭐예요? 우리 때의 삼양라면은 그거였죠. 주식이었죠, 주식. 아, 이 주식 말고 스탁 먹는, 말고 먹는 네. 주식. 예, 그리고 맛도 대단했고요. 그때 아무나 먹는 거, 뭐 요즘은 이제 힘들면 라면 먹는다 하지만 그때는 라면은 뭐 하나의 그거 대단했는데 요즘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가 무슨 삼양라면 이런 것 때문은 아니죠. 역시 말하는 그 불닭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삼양라면이 원래 기존의 대표 네. 브랜드인데요.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충성 고객들이 경쟁 제품들에 많습니다. 신라면파도 있고 진라면파도 있고 너구리파도 있고 삼양라면파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국물 라면 시장은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치열하죠. 편인데요. 삼양식품의 지금 내수 해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건 불닭 브랜드 산하의 불닭볶음면이 지금 성장을 다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자막 저게 해외 매출 비중 저 실합니까? 맞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요? 내수보다 해외 수익성이 좋아서. 오. 그래서 불닭 브랜드 중심으로 삼양식품이 비국물 라면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에 공장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우선은 이번 달 올해 예. 7월 달부터 한국의 밀양 2공장을 지금 본격 가동을 밀양 하고 있습니다. 공장 얘기는 들었고 국내 네. 쪽에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 예. 분위기고요. 삼양식품이 지금까지는 국내에만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 첫 투자를 결정을 해서 27년 1월에는 중국 현지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고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이 되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중국 물량들을 중국 공장으로 이관해 줄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현지 생산이 가능해지는 구조고 한국 공장은 중국 생산분이 비는 만큼 또 타 국가로의 수출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러면 자싱이 어디쯤 있는 도시인가요, 저게? 자싱시가 해안가에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만들어 가지고는 중국
인민들 상대로 파는 거죠. 네, 중국 내수 물량을 중국 대응하는 내수로. 물량들이고 한국 공장에서는 중국 외의 국가로의 중국 외의 수출을 국가로. 계속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앞서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80%, 해외 매출이 80%라고 하면 진짜 수출주 많네요. 맞습니다. 내수 사실 매출이 수출주네, 20%밖에 안 수출주. 된다는 거고. 내수랑 해외 쪽의 마진 차가 굉장히 큰 걸로 추정이 아. 되고 있어요. 회사들이 이제 지역별 마진을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내수와 해외의 마진 차가 거의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지만 이익 비중은 사실상 전체 다가 해외에서 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와, 진짜 수출주네요. 예. 저는 어떤 불닭볶음면 비슷하게 뭡니까? 다른 경쟁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만듭니까? 비슷한 제품이요. 한국에서도 2010년 초반에 많이 나왔었고요. 네. 다 단종됐고 지금 단종되고. 해외에도 가보면은 네. 수출 전용 제품들 혹은 현지의 작은 업체들이 짝퉁 예. 제품들을 짝퉁 제품들. 많이 만들어 팔고 네. 있습니다. 소비재는 진입 장벽이 낮고 카피가 예.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제품이나 미투 제품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불닭볶음면은 지금 출시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네. 이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불닭과 불닭을 따라한 제품들로 이미 구분되는 것 자체가 미투 제품, 짝퉁 제품들이 넘어올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면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소스 소스가,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면 그 소스 업체가 S&D잖아요. 네. 그러면은 S&D 문을 두드린 라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이 S&D와 삼양식품 간의 어떤 계약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안 되게끔 한 뭐가 있었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도 좀 장치가 있고요. 아. 또 S&D랑 삼양식품이 거래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서로 배반할 아. 요인이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같이 윈윈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S&D의 라인들을 내재화할 가능성도 적고 네. S&D가 삼양식품의 경쟁사 쪽으로도 물량을 줄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삼양식품 목표 주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약간 아찔한 감도 있고 이제 뭐 고평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 트럼프가 뭐 관세 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글쎄 이런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를 매길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줄줄이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할 것 같았습니다.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네.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리뷰 리포트 쓰면서 네. 170만 원으로 리포트를 쓰고 있고요. 170만 원의 근거는 삼양식품이 밀양 2공장 가동 전인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체력입니다. 네. 근데 7월부터 밀양 2공장 8억 개짜리 공장이 본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중반으로 훌쩍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워드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7,000억에 준하는 영업이익 달성 가능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단기적으로 타겟 시가총액은 12조,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래도 야, 우리나라에서 저 100만 원 넘어가지고 오래 버티는 종목이 잘 없잖아요. 과거에. 여러 의미가 있죠. 분할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예, 주가가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주식 분할에 네. 이렇게 유혹이 자꾸 커지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에서 건드리지 않는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쪽은 개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의 상승분이 적어서 저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미국 현지에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려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중국 제품들의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 식품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은근히 이제 환율 오르면 좋아지는 회사가 돼버렸네. 맞습니다. 그죠? 수출 비중이 워낙 수출 높다 비중이 보니까. 워낙 높아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삼양 말고 이제 다른 데서 한번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 불닭 말고도 K푸드 나름대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뭐 비비고 이쪽은 만들 거고 저기 대상은 종가 김치. 네. 김치가 팔려요?
팔립니다. 잘 팔리고요. 저희 이제 종합 그래요? 가공식품업체라고 네, 하거든요. 네. 삼양식품은 사실 라면 업체라고 그렇죠. 저희가 부르고 음. 뭐 제일제당이나 대상, 풀몬 이런 기업들은 종합 가공식품업체 여러 가지 네.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그렇게 일컫는데 그런 종목들도 해외 성장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기준이 품목당 매출이 1,000억 미만인 경우가 많고요. 예. 전사 매출액에서도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가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네. 그 외의 종목들도 해외 성장은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식품 섹터, 음식료 섹터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건 어떤 종목이에요, 연구원님은? 삼양식품 아, 추천드리고 여전히 삼양식품. 삼양식품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프리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하반기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에도 아직도 하반기의 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1,4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어닝이 더 올라가면서 주가도 계속 계단식의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해외 마진하고 우리나라 내수 마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더 비싼 거네요. 국내보다 둘 20, 30%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정적으로 가격보다는 경쟁의 강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작은 나라에서 좋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할인 행사나 판촉비나 마케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지금 삼양식품은 제품력 브랜드력 기반으로 성장이 나다 보니까 매출 활성화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적게 반영이 되면서 결국 좋은 값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도 훨씬 작고. 네, 국내보다. 마진율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뭐 식품주 중에서 탑픽을 갖다가 삼양식품을 하시면서 우리 한 연구원님 막상 라면은 뭐 진라면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저는 모든 저희 커버리지 기업들에게 동등하게 그러지. 네. 예, 그 배신, 네. 이 맛도 먹죠, 배분해서 맛도 먹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신 때리면 안 되죠. 네. 이번에는 화장품 쪽 한번 짚어봐 주시죠. 지금 지금 상반기 뭐 역대급 수출이라던데 괜찮은가 봐요. 소장님이 화장품 쪽 질문하니까 뭔가 안 어울려요. 그럼 하세요. 지금 뭐 로션 바르는 게 다인데. 화장품, 선크림 바르셔야 되는데 화장품도 지금 수출 성장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이 어느 정도냐면 동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해외 성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저희 화장품 산업들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아직도 급격한 회복세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국가의 화장품 수출액의 최고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여전히 섹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오히려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빼고는 다 늘어나고 다 있다고 늘어나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K뷰티 예전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클리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쑥 들어가고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 올리브영 매대에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APR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업체들이 또 주문 제작하는 업체, 코스맥스, 한국콜마 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더 좋다는 얘기도 많아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운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좀 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식료에서는 코카콜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코카콜라가 지금 100년이 넘은 브랜드거든요. 고로 음식료에서는 히트 시키기가 어렵지만 한번 히트를 하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추세가 쭉 유지가 되는데요. 예. 이제 화장품, 특히 한국 화장품 중에서 지금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신생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생명 주기가 3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짧네요. 그래요? 굉장히 짧기 예.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성장이 나오는 브랜드를 사고 파시기가 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브랜드사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ODM, OEM 쪽을 대안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ODM, OEM 쪽은 수주가 계속 순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의 베타는 낮을지라도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ODM, OEM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이 APR은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화끈하게 오를 수 있었죠? APR은 작년에 상장한 새내기 네, 종목이었는데요. 작년에 상장한 초기에 예. 마케팅비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우려를 낳아서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를 오랫동안 작년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선제적인 마케팅비의 투자가 매출로 확인되는 게 작년 4분기부터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에 부합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상회를 했었고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1조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계속 매출 성장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APR의 카테고리별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이랑 디바이스 쪽인데 네. 지금 매출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쪽은 디바이스가 아니라 화장품인데요. 아, 그 디바이스는 그때 김희선 씨가 맞습니다. 광고했던. 네. 예. 근데 디바이스 매출이 빠진다라기보다는 화장품이 너무 빠르게 세 자리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화장품과 디바이스가 같은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낸 트래픽이 매출 성장이 디바이스로 넘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 보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디바이스 중심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APR도 화장품 브랜드사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 디바이스라는 게 이 얼굴에 밍밍밍 해가지고 네, 피부 밍밍밍. 피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남녀노소 있고요. 누구나. 원래는 이 디바이스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예. 예전에 50만 원 그 위. LG에서 먼저 나오지 네, 않았어요? 예. 프라일 예. 브랜드인데 그거는 1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큰맘 먹고 그러네요. 사야 되는 제품이었는데 APR은 지금 생산이 전체가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네. 가격대를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저가부터 중가, 고가까지 라인업을 확대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신규 소비자들이 계속 유인되고 있어서 저는 디바이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삼양식품이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비싸 지금으로 보이고 보면 비싸 차트도 보이고. 무섭지만 어닝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가는 거에 올라타는 게 맞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쪽에서도 탑픽은 APR로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저 아모레나 저쪽 LG 생활건강은 여전히 무겁게 갈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 중국 아, 쪽에서의 좋아- 구조 조정도 아.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비주력 브랜드들이라고 하는 뭐 라네즈나 숨 기타 브랜드들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APR처럼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성장이 세 자리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진 않다 보니까 성장이 나오는 종목에 계속 높은 멀티플이 부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건님 저기 홈쇼핑 그거 하시면 잘하겠다. 호스트, 왜요? 호스트. 어? 쇼호스트요? 왠지 듣고 있으면 확 그냥 땡기네. 아, 지난번에 삼양품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그때 그때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탑픽이라고. 그때라도 그때 맞아. 얼마였죠? 제 기억에. 그때가 100만 원 초반이었던 가네 만에 했었을 가네 만에 할 거예요. 때. 네. 근데 지금 120 얼마야? 127만 5천 원인가? 야, 그럼 이게 두 달 만에 거의 한 30% 수익이 난 거네요. 그러네. APR도 굉장히 주가가 그러네요. 좋고. APR로 굉장히 인상적인 네. 시세가 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